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속칭 롤스로이스 뺑소니 피의자가 대검 예규로 인해서 석방됐다. 아니다. 허위사실이다. 이게 박용진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설전이 있었고요. 해병대 수사단장에 관련해서는 이게 외압이냐 아니면 항명이냐 이런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의원님, 먼저 오늘 광복절이니까 저희가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 이번에 특사 있었는데 가장 관심이 좀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잖아요. 징역 1년, 네.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고 3개월 만에 사면된 건데 이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냥 보궐선거용으로 대통령과 장관이 사면 요청을 하고 사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당 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정부는 공익제보자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자신에 대한 감찰 절차가 진행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그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 그리고 명시가 딱 판결문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익제보가 아니고 개인적인 동기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엄한 처벌을 했던 거거든요. 이런 사람조차 공익제보자로 우기고 간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장관의 법의 원칙은 그야말로 제멋대로 기준이고 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무너진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강서구청장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고 언론 보도들 보면 아직 당에서도 김태우 전 구청장을 출마시킬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박용진 의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무조건 나간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려고 판결 난 지 몇 달 만에 이렇게 급박하게 사면복권 조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국민들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전광석화 사면 복권 조치를 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숨고르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릴 건데 고 최수근 상병 수사 의혹 이거를 두고 외압이다, 아니다, 항명이다 이렇게 국방부하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 사이에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잖아요. 이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요? 이거 우리 국민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딱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이른바 십상시 내부 문건 유출 사건 있잖아요. 청와대 2014년이죠. 예. 정윤회 문건. 네. 이때와 거의 판박이 수준으로 일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때도 보시면 예. 민정실에서 이런 상황 정황이 있고 의심이 있고 하니 조치하고 조의해야 된다라고 올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예. 그런데 느닷없이 국기문란 문서 유출 사건으로 이 상황을 전환해서 북고리 3인방이나 이런 국정농단의 시발점에 서 있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경고한 사람, 조응천 지금은 의원이죠. 네. 그리고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관천 경정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사람을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 수사단장에 대해서 법대로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사람을 무시무시한 집단항명죄 예. 수개로 처벌하려고 하거나 혹은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려고 하는데 그야말로 찍어내기 시도이고 입틀막 징계를 진행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의원님. 그러니까 일단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이 최수근 상병 사망과 관련돼 있는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해서 검찰에 수사기관 이첩하려고 했고 그거를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다 했는데
네. 나중에 이첩을 보류했다. 요거잖아요. 그것도 그럼- 대통령실에 예. 보고가 들어간 뒤에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면 누군가 그 국방부 장관이 사인한 그 사항을 아니야 다시 이첩 보류해라고 한 데는 국방부 장관 윗선에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온 국민의 의혹이잖아요. 그런데 어.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십상신 누구냐? 자. 이 상황은 지금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 저 박용진 의원 저 페이스북 글을 보면 방금 하신 그 말씀이요. 네. 권력 내부에서 할 일을 했던 사람들 찍어내기 하던 과거의 작업의 판박이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지켜야 하는 십상시는 누구입니까? 라는 문장을 쓰셨는데 의원님은 누구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민주당이 이걸 특검으로까지 지금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단계까지 지금 갔는데, 예. 어쨌든 이게 지금 국정농단 권력 누수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요? 예. 대통령실이 이제 뭐 문제 제기 당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문제 당사자, 그 당사자가 나서서 가짜 뉴스다 규정하고 뭉개기를 시도하는 것도 저는 유익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이거 아직 뭐 대통령실에 개입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이첩 보류시켰다고 하더라도 혜택 보는 거는 그 업무상 과실치사로 박정우 전 단장이 판단했던 8명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그 8명을 지키려고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박정훈 그 단장의 말씀에 따르면 예. 그 8명 중에 예. 콕 집어서 그 지휘부만 보호하려고 그랬고요. 이른바 아하. 그 밑에 그 뭐 소대장, 중대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엔 관심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예. 굳이 법에 따라서 이첩하면 끝나고 예. 어차피 민간 경찰에서 다시 수사해서 처벌 대상을 가릴 일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름 들어간 정도 가지고 그 자체 조사에서 이름 들어간 내용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난데없는 국정농단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소위 말하는 그 십상시라는 사람들 의원님 어느 정도 짐작 가는 사람들은 좀 있으세요?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 그래요? 제가 어제 그 입장문에서 쓴 것처럼 예. 이 윤석열 정부가요. 인물은 딱 MB 수준으로 쓰고 예. 하는 짓은 꼭 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 인연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었는지 짐작들을 다들 하고는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딘데요? 명확한 사실관계들을 드러내야죠. 제가 지금 인사는 MB 수준 이렇게 예. 했던 말씀이에요. 예. 이게 그때 인연들로 시작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우리 소중한 장병 한 분이 예. 지휘 문제로 또 정말 어이없게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예. 이 사건을 통해서 군 지휘부 전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책임 문제를 가려야 되는 엄중한 시기에 네 사람 내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렇게 가려서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가 만일에 있다고 그러면 예. 이거는 뭐 국민들이 나서서 해결을 요구하실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이 앞장서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지난 주말에 이 소위 말하는 이 롤스로이스남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하고 우리 박용진 의원 사이에 좀 네. 이 글을 통한 설전이 좀 있었는데 이 롤스로이스남이 처음에 석방되고 나중에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처음에 석방됐던 게 전관예우와 한동훈 장관의 포퓰리즘 때문이다. 뭐 이렇게 지적하셨던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관예우는 아실 거고 예. 그 장관의 법무부 장관의 역할 중에 이제 법령 정비, 제도 정비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 하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엄연히 법적 근거 없는 그 대검 예규요? 뭐 대검 예규가 있고 신원보증 제도로 인한 피의자 석방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대검 예규를 비롯한 여러 관련 낡은 제도들을 빨리 정비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 법적 근거도 없이 뭐 신원보증 제도가 운영되고 석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난 시절에 검찰이 경찰에 지시한 철진한 지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이 부분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저 의원님, 이 롤스로이스 남이 석방된 거하고 이 대검 예규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거다. 왜냐하면 글쎄. 이 대검 이- 예규는 그러니까 이 대검 예규는 예를 들면 구속된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전관 변호사나 지인이 신원 보증해주면 불구속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어쨌든 불구속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나중에 출석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신원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낫다라는 이런 취지인 건데 이 롤스로이스람 석방된 거하고는 이 대검 예규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이 한동훈 장관이 네. 제가 그런 의견을 내니까 1차 급발진을 하더라고요. 마치 뭐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 일조했다고 오해를 만들려고 허위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고요. 그야말로 한동훈 장관의 뇌피셜이고 자작극인 건데 이제 언론 플레이, 시행령 통치, 폼 잡는 일정 이런 거에 앞서서 해야 할 제도 정비를 제대로 해달라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게 철진한 예규를 폐지하라고 했더니 그 검수 완박 핑계로 그거 폐지 못했던 뭐 허점을 감추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뭐 대검 예규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일단 뭐 정치적으로는 검수완박을 원수처럼 여기더니 왜 그 뒤에 숨지? 이렇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네. 사문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국민들 이번에도 다 보신 것처럼 제도는 관행으로 살아 있어요. 법적 근거도 없이. 그리고 그 절차는 검찰이 예규로 경찰에 지시를 내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지침을 예. 수립 시달하니 각 경찰서에서 지시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이렇게 못 박은 대로 시행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 그 예규에 첨부한 신원 보증서 양식도 검찰의 돼 지시 있긴 그대로 하죠. 따르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의원님은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이 지침 때문에 롤스로이스람이 처음에 석방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관행으로 살아 있잖아요. 그거는 예. 뭐 예규를 따라서 뭐 신원 보증 제도가 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과 검찰만 이런 수사와 석방에 대한 이런 권한들을 갖는데 경찰은 따로 예규가 없어요. 2015년에 검찰이 마지막으로 내려오는 이 제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그 예규는 아직 장관이 폐지하지 않고 살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예규가 구속시킬 사람을 신원보증에 데려오면 불구속해줘라 뭐 이런 취지가 전혀 아니고 어차피 불구속된 사람 나중에 법원이나 검찰에 출석할 때 출석 담보할 수 있게 신원보증인 세우는 게 절차적으로 낫겠다 뭐 이런 취지여가지고 롤스로이스람 석방하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니 그렇게 됐으면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누가 보더라도 마약 관련 반응도 나오고 예. 현장에서 사람을 이렇게 심하게 다치게 했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 신원보증 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뭐 석방시키는데 활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문제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만 신원보증 제도라고 하는 게 뭐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석방시키는데 근거가 아니고 수사 담당자가 석방을 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핑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제도, 철진한 제도는 없애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급발진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뭐 이쯤에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민주당 당내 문제. 이 혁신안이 나왔는데 내일이 의총이잖아요. 그 친명계 지도부에서는 이 혁신안 실천하지 않고 반대하면은 집단 항명 아니냐 뭐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 혁신안 이행 여부를 두고 내일 의원총회인데 의원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들은 혁신위의 의견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특히나 지금 뭐 대의원 제도 폐지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뭐 보도를 통해서도 들었고요. 또 그 대의원 제도를 지금 논의하고 또 사실상의 폐지를 주도해 나가는 문제를 놓고는 그 최고위원회 안에서도 이견이 있는 분들이 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내일 의원총회가 열리니까 네. 의총에서 의원들이 좀 책임 있고 진지한 얘기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내일 발언하실 예정이십니까? 분위기 봐서요. 예.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발언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워낙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굳이 또 뭐 저까지 나서야 될까 이렇게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예. 당연히 그 대의원제도의 문제 또 문제지만 사실 이 혁신위가 민주당 당내에 엄청난 스트레스, 국민적인 논란을 줬잖아요. 네. 혁신위가 제시한 내용은 둘째치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그 반성과 평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